나는 없다. 니르말라. 오랜 영적 추구 끝에 니르말라는 HWL 푼자, 즉 바바지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승 니람을 만났다. 그녀는 니르말라에게 그런 추구가 불필요함을 확신시켜 주었다. 1998년 인도에서 심오한 영적 깨달음을 경험한 뒤 그는 니람의 축복 속에 영성 모임인 사트상을 열기 시작했다. 이 영적 지혜의 전통은 바바지의 스승이자 인도에 존경받는 성인인 라마나 마하리시가 가장 널리 확산시킨 것이다. 또한 니르말라의 관점은 친구이자 스승인 아디아 샨티에 의해 크게 확장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사트상을 개최하는 것과 더불어 니르말라는 하나인 영성 멘토링이라는 직접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담은 우리가 우리 존재에 더 미묘하지만 더 만족스러운 내면의 차원들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돕는다. 한 번의 영성 멘토링 상담이든 계속 진행되는 1:1 영성 지도든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삶을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참 근원으로 향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분리의 환상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영적 진리를 직접 경험하도록 니르말라는 전 세계 수많은 개인들 및 집단들과 이 일을 함께 해왔다. 멘토링은 직접 또는 전화로 보통 1시간 동안 가능하다. 니르말라는 현재 애리조나 주 세도나에서 아내 지나 레이크와 함께 살고 있다. 1. 머리에서 가슴으로. 머리는 도달할 길 없는 목표를 쫓아가느라 분주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다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미 쉬고 있다는 것을. 머리는 최종 깨달음이라는 정지된 지점에 도달하려 애쓰지만 가슴은 알고 있다네.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하고 영원한 용오름에 우리가 이미 안겨 있다는 것을. 머리는 마음껏 활개치며 자유롭게 사랑할 만큼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다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도피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사랑은 사방팔방 널려 있다는 것을.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것 찾기. 우리 모두는 동일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경험을 통해, 소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쾌락을 통해, 성공을 통해 행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결국 헛수고가 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행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쫓는 그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가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닌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내 말만 믿고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의 근원은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여기에 바로 이 순간에도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무엇이 현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현재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감각부터 살펴봅시다. 잠시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의 흐름을 지켜봅시다. 아마 당신은 감각이라는 것이 늘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감각 경험은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각은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잘 짜맞추어져서 계속되고 있다는 인상은 줍니다. 반면에 생각이라는 것은 이런 연속성마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봅시다. 생각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면 감각 경험에 비해 얼마나 불완전하고 허술하고 서로 연관성 없이 토막토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일 뿐인 기억이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기억이 완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기억의 대부분은 스틸 사진, 중요한 장면이나 그 경험을 대표할 만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련의 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대폭 축소한 것이거나 대폭 편집한 것이기 일쑤입니다. 서툰 아마추어 감독이 만든 영화처럼 뒤죽박죽이고 여기저기 덧대어 놓아서 전체를 꿰는 줄거리를 구성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이렇게 대폭 편집되기 마련인 생각이라는 것이 감각과 어떻게 다른지 잠시 살펴봅시다. 생각은 감각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생각 속에서는 금방이라도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감각 정보나 물질 세계만큼 짜임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각 정보 사이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각은 항상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환상인데 비해 감각 활동은 항상 현재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현재에 나타나지만 그 내용물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의 것이기 마련입니다. 현재는 붙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죠. 우리에게는 감각 정보와 생각의 차이점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의 대부분이 너무나 생생하여 생각과 현실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생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들은 너무나 그럴듯해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지만 우리는 대개 생각과 감각 정보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보통 앞선 감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속성이나 견고함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덕쟁이들입니다. 15초 동안만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심지어 한 가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조차도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와의 첫 데이트에 대한 기억만 하더라도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후의 기억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의 기억은 다르기 마련이고, 이혼을 했다면 더욱더 변색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기억이 얼마나 부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 사건을 10사람이 목격했다면 10개의 서로 다른 판본이 있기 마련이고, 실제 사건과 부합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기억은 이토록 변덕스러워서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으므로 행복과 평화,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재미삼아서 나라는 괴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나라는 것을 정말로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이 경험하는 나라는 것은 과연 실상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에 불과한 불완전한 것인가요? 당신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 영화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성격의 인물입니까? 그것은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요? 여러 날 동안 거울을 보지 않고 지내다가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자신이 어때 보이리라 생각하던 모습과 달라서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잘 살펴보면 나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갖기란 불가능함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명확하게 꼬집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5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밝혀낼 수 없듯이 나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또한 꼬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 괴물은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졌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의 실오라기 하나 붙잡을 수 없다고 느끼다가도 매력적인 한 인간이 자기 안의 모습을 드러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력감을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거꾸로 고무된 자기 이미지에 취해 있다가 누군가에게 신랄한 비난을 듣고는 갑작스럽게 기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생각들은 다른 모든 생각이나 기억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며 무정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나라고 여길 때도 많은데 몸이 자기 자신일 순 없습니다. 나는 시력이 나쁘다 라고 말하지 나는 나쁜 시력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지요. 몸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부르는 뭔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몸은 분명 물리적인 실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은 지칭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리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정교한 이야기를 가질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어떤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자기 이미지라고 부르는 걸 만들기 위해 덧기운 수많은 기억들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라는 건 정말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미지라는 말은 나란 나에 관한 생각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낯선 것은 거울 속에서가 아니면 실제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부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식사를 하는 우리 자신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는 이미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대량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고는 자기 이미지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이 기억을 개선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미지라는 것이 마치 큰 힘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창조하자고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자기 이미지가 실제로 뭔가를 이뤄낸 경우는 일찍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자기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건 그들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자기 이미지는 어느 누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이미지는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나의 자기 이미지가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자기 이미지는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기 이미지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무엇도 아니고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무엇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기 이미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아무리 광이 나도록 닦더라도 자신은 집에 있으면서 그것더러 대신 일하러 가라고 내보낼 순 없습니다. 듣고 있는 존재,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분명 있습니다만 누가 무엇이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면 당신은 나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있을 땐 이 나라는 생각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몰두할 때는 자기 이미지라는 걸 잊어먹게 되죠. 내내 우울한 자기 이미지에 갇혀 지내다가도 다른데 깜빡 정신이 팔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걸 찾고자 한다면 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감각 경험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들이는 모든 노력과 시간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 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각 이외에, 경험 이외에, 생각과 느낌 이외에, 그리고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당신 이외에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다른 무엇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감각 정보를 알아차리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혼자만의 독백을 듣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만들어내는 자기 이미지를 알아보고 그것들에 기만당하지 않는 그것은 누구일까요? 나라는 생각까지도 포함한 그 모든 생각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나 두뇌 속에서 그것을 찾아낼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린 그것에 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결코 맞춤하게 묘사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몸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신비가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신비는 의식이라는 근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생각과 느낌과 감각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한 말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담하건대 주의 기울임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의식하라고 요청했던 감각과 생각의 움직임들을 이미 의식하고 있었던 신비한 무엇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들이 과연 진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신의 현재 경험이나 기억을 점검하고 있었던 무엇이 존재했습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무엇이 존재했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보잘것없는 영화를 알아차리거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은 당신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나라고 불리는 그 영화를 지켜보는 것이 당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무엇은 섬광과도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섬광과도 같다고 하는 건 거기에 밝음이라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기에는 이 의식에 의해 불이 켜지게 됩니다. 당신이 손을 의식하면 당신 손에는 밝은 빛이 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밝음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든 무시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 무엇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전혀 관계가 없는 딴 생각들로 정신이 산만할 때조차도 그 무엇은 존재합니다. 이 산만한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변해가는 생각과 감각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신비한 밝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모든 경험에 현존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 자리에다 나를 갖다 앉힌다면 당신은 일종의 중개인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 나는 결코 경험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생각이란 형태를 띤 덧붙여진 경험의 한 층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험 주체는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경험하는 주체는 그저 나라고 덧붙여진, 나라고 불리는 덧붙여진 층과 더불어 이 순간을 경험할 따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진실은 우리를 매우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라는 것이 덧붙여진 조잡한 생각의 층일 뿐이며 그러므로 결코 믿을만하지도 항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의 발견은 우리 자신에 대한 대단한 좌천이요 강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품는 어떤 생각도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저러한 존재라는 우리의 환상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우리는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그것을 완전히 감출 어떤 방도도 없으며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그것에 어떠한 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 삶을 절대 엉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삶을 살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삶이 결단나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을 돌보아온 건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것도 결코 이루어낸 적이 없는 나라는 환상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삶의 매 순간을 실제로 살아온 이 거대한 신비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생각은 너무 힘이 셉니다. 생각은 생각의 영토 안에서만 힘이 셉니다. 생각은 당신의 자기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고요? 지금 당신의 자기 이미지에 넝마 옷을 입혀보십시오. 당신은 당장 노숙자의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 얼마나 사로잡히는가입니다. 만일 당신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지옥에 대한 생각인지 천국에 대한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통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에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왔다가 가버리지 않는 어떤 것으로 오인하면 생각은 대단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레코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 이미 분명해. 왜냐면 이건 나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의 이런 습관적 성격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달래줍니다. 하지만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당신이 나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라고 불리는 생각의 특별 열차를 잊어버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의식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저는 늘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신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늘 계획을 세워야만 하는 그 어떤 사람을 나는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없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어 본 적도 없다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네요. 과연 그 모든 계획은 누가 세웠을까요? 그 모든 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또한 당신이 경험한 뭔가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일어난 무언가일 뿐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비난받을 일 따위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크게 안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죄책감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건 누구 또는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그것은 분명 당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엇입니다. 그것은 항상 언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언제 세우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획을 세울지 말지도 그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자유의지와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의지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지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당신의 의지는 아닌 거죠. 그럼 저 자신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이 선택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선택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단 말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커다란 신비입니다. 날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신비 말입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선택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누가, 무엇이 내 삶을 살고 있단 말인가?